오늘부터 이 한 몸 히틀러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치의 군인이 되기로 다짐한 소년 조조 배틀러. 몸은 소년이었지만 나치의 일원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간첩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게다가 우리 집을 찾아온 불청객 조조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조조 래빗입니다.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나치의 사상을 주입받은 일반적인 독일 소년이었죠. 그들에게 인생 목표란 나치의 군인이 되어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바로 이 히틀러 청소년단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청소년단의 교육대장 클렌젠도르프의 지휘하에 기초체력 훈련과 군사훈련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군인이 되고 싶었던 조조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폭력을 싫어하는 착한 성품. 그것 때문에 선배들 눈에 띄게 되죠. 하지만 나치의 단원이 되기 위해선 피도 눈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시험, 바로 토끼 죽이기. 죽여봐. 네? 제가요? 역시나 조조는 토끼를 죽일 수 없었죠. 이때부터 조조 배틀러는 배틀러라는 이름 대신 레빗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멋진 군인이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이 무너진 순간이죠. 하지만 그의 상상 속 친구 나사 빠진 히틀러가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요. 조조는 그의 응원에 고무되어 클렌젠도르프의 수류탄을 뺐습니다. 내가 바로 조조 배틀러요. 최고의 군인이 될 남자. 좋됐다.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얼굴에 큰 흉터가 남고 마는데요. 평생 흉한 꼴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심에 빠진 조조. 엄마 로지는 그런 아들을 위로해줍니다. 부상 때문에 이때부터 조조는 훈련에 참가하는 대신 소년단의 각종 잡일을 도맡아 하며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집에 일찍 도착한 어느 날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뜬 누나 인거의 방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그런데 구석에서 보이는 수상한 칼자국, 마치 무언가를 표시해 놓은 듯한데 칼자국을 따라 그 틈새를 칼로 들춰보는 조조. 그러자 비밀스러운 공간이 열립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 그런데 사람은 없네요. 안녕. 그때 처음으로 수상한 동거인 엘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사는 나치의 학살을 피해 이 집에 숨어 들어온 유대인이었죠. 그 말은 즉 두 사람은 숙적 관계. 이 칼로 이 여자를 죽여 히틀러님께 바치리. 근데 그 칼이 안 보이네? 어라라라. 너 이거 찾니? 엄마가 데리고 왔다고? 너를? 왜? 왜냐면 로지는 반란군 정보원이었으니까요.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조조는 엘사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없었고 정부에 밀고 하자니 엄마까지 잡혀갈 테니 참으로 복잡한 상황. 그렇게 시작된 간첩, 나치, 유대인의 레전드 동거. 조조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나치를 돕고 싶었는데요. 엘사를 인터뷰해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정리한 책을 만들고자 했죠. 유대인에 대해 모든 걸 말해주면 이 집에서 살게 해줄게. 엘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은근히 조조를 놀려먹습니다. 유대인은 치즈, 빵, 고기를 먹으면 죽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늘은 너네 가족에 대해 얘기해봐. 있어. 내 약혼자 반란군으로 싸우고 있어.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전에 나치의 사상주의 교육을 먼저 받은 조조는 엘사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모르는 걸 나보다 열등한 유대인이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헛소리하고 있네. 조조는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마치 네이선이 엘사에게 쓴 것처럼 편지를 꾸며내는데요. 네이선에게 편지가 왔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엘사,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아, 그리고 나 반란군이 아니라 백수야. 효과는 굉장했죠. 편지의 내용을 들은 엘사는 방으로 들어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조조는 의도한 대로 사랑이란 감정을 부정할 수는 있었지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죠. 자식 스윗한데? 결국 또다시 편지를 쓰는 조조. 이번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엘사, 지난번에 쓴 편지는 잊어줘. 다시 너랑 결혼하고 싶어졌거든. 꼭 살아있길 바래. 그 꼬마가 보살펴준다니 다행이야. 엘사는 그것이 네이선이 쓴 편지가 아닌 걸 알았지만 조조의 귀여운 마음씨에 웃음을 보입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서로의 심심함을 달래는 든든한 친구 사이가 되죠. 한편 나치는 연합군에게 전쟁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빼앗긴 순수함을 되찾아줄 세상이 곧 올 테니까요. 반대로 조조는 로지가 이렇게 신발이 닳도록 자유롭게 춤을 추는 의미를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로지는 조조가 잠든 틈을 타 엘사를 찾아가 곧 맞이할 자유를 약속합니다. 바깥 세상과 다르게 조조의 집안만큼은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웠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조의 집을 찾아온 건 이 검은 남자들, 게슈타포, 유대인을 체포하는 나치의 비밀 경찰이죠. 그들이 갑자기 조조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게슈타포의 일원이 불안해 보이는 조조를 추궁하려는 순간 클렌젠도르프까지 등장하면서 나치 정모를 열게 되죠. 조조의 방까지 큰 탈 없이 수색이 끝나는데 이런 엘사가 위에서 큰 소리를 내버리고 말죠. 게다가 게슈타포 눈에 빈 칼집까지 눈에 띄며 궁지에 몰린 그때 이건 찾아요? 엘사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엘사는 자신을 조조의 죽은 누이 잉거라고 소개하는데요. 신분증 좀 봐도 될까? 그들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서랍을 뒤져 신분증을 찾아내긴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네 생년월일이 언제지? 1929년 5월 1일이요. 맞구나. 협조해줘서 고맙다 잉거. 휴, 다행히 이런 상황을 평소에 대비했던 덕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엘사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5월 7일이었어. 사실 생년월일을 틀리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엘사를 도와준 걸까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로지를 대신해 장을 보러 나온 조조. 이 땅에서 흔치 않는 자유로운 존재, 문득 나비가 눈에 띕니다. 자유롭게 나는 나비를 따라간 그곳에서 자유를 동경한 대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롭게 춤을 추던 그녀의 발은 이제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그저 매달려 있을 뿐이죠. 이 모든 게 엘사의 탓인 것만 같아 조조는 그녀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엘사의 탓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깨달죠. 이제 유일한 가족이 된 조조와 엘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한편 연합군의 공세에 나치는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요. 어느새 전쟁의 기운은 조조의 동네까지 들이우죠.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나치군. 그때 조조의 동네에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집니다. 도망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무기를 가지고 전선에 뛰어드는 동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상황을 듣게 됩니다. 소련군이 오고 있어. 반대편엔 미군이 오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를 공격해. 히틀러도 죽었으니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지. 조조가 평생을 존경하던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에 조조는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전부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무언가를 깨닫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연합군이 코앞까지 진격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조조의 눈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무기를 쥐어주며 폭력을 강요하는 어른들, 무기를 다루는 법도 모른 채 전장에 끌려온 여자아이, 죽음의 의미도 모른 채 전장으로 뛰어가는 아이들. 조조는 그때서야 현실을 깨닫고 지하에 숨어 시끄러운 총성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오늘의 영화 조조 래빗은 나치의 폭력성을 위트 있게 비꼬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런 역사극이 가지는 진지한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은 어리숙한 화자라는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미성숙하거나 무지하여 잘못된 인식이나 판단을 하는 서술자, 이번 영화에선 조조가 되겠고요. 주인공 조조는 나치를 절대 선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밉지 않은 건 그가 꼬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저 어른들에게 세뇌당한 조조에게 죄를 물을 순 없을 테니까요. 조조가 히틀러를 동경했던 건 그저 우리가 어린 시절 만화에 나오는 영웅을 좋아했던 것과 비슷한 거겠죠. 캐릭 체인지 짱! 동시에 아이의 순수함과 상상력을 엿볼 수도 있는데요. 조조는 잔혹한 군인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졌지만 현실은 엘사가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 많으며 귀여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영화에선 나치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드는데 힘을 썼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나치 구성원들이 죄다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게슈타포가 조조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은 되게 무서운 장면인데요. 하지만 인사를 하는 순간 그 긴장감은 무너지죠. Hitler. H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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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ler. 반대로 조조의 어머니 로지와 클렌젠도르프로 대표되는 반나치 인물들은 정상적인 캐릭터로 묘사되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못 보던 군인들과 높이 휘날리는 적기,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미군이 조조의 복장을 보고 임시 수용소로 끌고 가는데요. 그곳엔 클렌젠도르프가 먼저 잡혀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패전의 아쉬움보단 후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일은 유감이다.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누나를 돌봐주렴. 갑자기 돌변하는 클렌젠도르프. 꺼져 이 유대인 놈아. 그는 조조를 살리기 위해 악역을 자처합니다. 집에 돌아온 조조는 고민이 많은데요. 이제 엘사는 이 좁은 방구석에 숨어있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조조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아직 못 떠나. 독일이 전쟁에서 이겼어.
후에서야 알게 되는 건 조조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 감정, 그녀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자기가 약혼자인 것처럼 마지막 편지를 꾸며내는 조조. 나와 조조가 탈출 계획을 마련했어. 그러니 조조의 말을 따라 거길 떠나게 해줄 거야. 조조는 걱정하지 마. 파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엘사는 조조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네이서는 작년에 죽었어. 고마워 조조. 나한테 잘해줬어. 널 사랑하니까. 그렇게 집 밖을 나서는 두 사람. 둘은 자유로운 사람만이 출 수 있는 춤을 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8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